듣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가대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 네. 오늘 날씨가 몹시 추워서 원로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도님들 복과 지혜가 더욱 증진되는 새해 되시길 염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법회 설교라서 종법사님 새해 법문을 그 의미를 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오늘 첫 법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등 세상을 만들자. 근데 이제 평등 세상을 은혜롭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평등 세상이 은혜롭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그러지 않은가요? 역시 우리 한강 교도님들은 공부를 하시니까. 평등 세상은 주로 어디에서 주장을 했죠? 공산주의, 되게 하면 평등하면 공산주의를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오늘날 거의 사라지고 몇 개 나라만 변형되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평등 세상을 지향하십니다. 원만 평등한 전반 세계, 그렇게 들어보셨죠? 원만 평등한 전반 세계 또는 균등 세계, 이런 말씀을 대산 종사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예보에 나와 있죠. 전반 세계라는 말이 저는 원래 불교에서 나온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원불교 고유 단어랍니다. 전자가 무슨 전자죠? 모전전. 모전이 뭔가 그랬더니 털로 짠 모직물을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디는 보면 또 담요전 이렇게도 합니다. 담요는 좀 따뜻하죠. 그 반자는 소반반, 쟁반반자입니다. 소반. 이게 소반은 이게 반듯해야지 이게 울퉁불퉁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가치를 실현이 안 되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평평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전반이라는 말이 전반 세계, 균등 세계, 평등 세계, 그것이 세상을 고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대종사님 초기 가사 중에 전반 세계가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걸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찾으면 회부에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보를 찾는 그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왜 평등 세계를 지향할까? 우리 교도님들 공산주의 하면 공산당은 싫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어느 조사에 의하면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양극화가 심할수록, 이제 달리 말하면 불평등할수록 정신질환자 수가 많고 마약 소비율이 높답니다. 비만율도 많고요. 살인 범죄율도 높고 아기가 죽는 그 사망률도 많답니다. 미국이 상당히 아기 사망률이 높아요. 우리 생각에는 잘 사는 나라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즉 돈이나
어떤 소유물을 추구하거나 유명해지는데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에서는 우울, 불안 또는 약물 남용, 인격 장애 등의 숫자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양극화가 심해도 잘 사는 사람은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사회 갈등이 증폭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늘 위험하고 불안해서 결국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잘 살 수는 없지만 비교적 양극화가 완화된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되게 조사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진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 교법적으로 볼 때,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지요. 일원은 일체중생의 본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정 무정이 모두 일원에 근거했어요. 이걸 동기연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근원, 한 이치로 원래 평등하다는 겁니다. 진리적으로 볼 때. 어느 절집에 밤늦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옷 매무새가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밤늦게 찾아왔는데 밥도 못 먹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옷 매무새가 그렇게 초라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시해서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아. 그런데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고향 친구가 왔으니 잘 대접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큰 스님 친구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대접을 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서로 두 분이 별로 대화도 없더니 그 사람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서 제자들이, 아니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오셨는데 왜 서로 말씀이 없으십니까? 스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본래 성품 자리는 다 같으니 다 한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하셨답니다.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요. 일체 중생은 본성면에서 평등합니다. 그 마음을 작용할 때는 우리가 차별이 있죠. 작용하는 데 따라서는 차별이 있지만 본래는, 본성은 평등합니다. 이것을 본적이 같다, 현주소는 다르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체 유정 무정이 모두 한 기운 한 형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 중에서도 최고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근본적으로 귀하고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 함께 잘 살려면 평등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어린 형제들이 뿔뿔이 헤어졌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두 장성해서 살다 보니까 이별한 형제가 그리워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요즘은 이름도 얼굴도 몰라도 DNA 검사를 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해가지고 찾았어요. 형제 자매들을 찾고 보니까 피 터지게 경쟁하던 저 사람이 내 동생이고 우리 누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저 상대를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고 형이고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잘 살고 동생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형이? 괜찮으신가 봐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형제가 고르게 잘 살아야 우리가 다 같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제인지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보니까 일체 유정무정의 한 기운 한 포트에서 나왔고, 특히 더구나 사람은 한 형제, 한 부모 아래 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면 우리가 나만 잘 살고 저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전 사람이 고르게 잘 살아야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의 일원주의는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고 평등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이때 하나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종교도 통합해서 하나가 되고 국가도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원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 세상을 만들자는 것. 전 세계 인류가 원래 한 형제임을 알아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두루 골라져서 평등 세계를 이룩하자는 것. 이것이 일원주의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포장이 안 됐었잖아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비 오면 움푹 파인 데는 늘 움푹 파여 있고 그렇죠. 그러면 차를 타고 가도 그게 불편하고 걸어가도 넘어지기가 쉽고 위험합니다. 요즘은 포장이 되지 않는 땅을 보기가 어려워요. 전 인류가 다 함께 잘 살려면 평등하게 골라져야 된다. 이것이 전반 세계입니다. 이제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년법문에 종법사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세계는 전쟁과 재난, 기후 위기와 사회적 갈등으로 큰 불안을 겪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개인, 사회, 국가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골라질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골라질까요? 있는 사람 거 나눠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분배하면 될까요? 한 시간을 일하나 3시간을 일하나 똑같이 분배를 하면 될까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평등 세상을 골라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골라지게 될까? 그 요긴한 방법으로 밝혀주신 것이 뭐예요? 사요입니다. 사요. 26세 태양, 정오의 태양 같은 밝은 지혜로 인류 세계를 관찰하시고 이 세상이 골라져야 전 인류가 다 함께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처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사요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세계, 기업이나 우리 교단도 어떤 조직이라도 어떤 단체라도 이 4가지가 실현되어야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요 지수가 높은 단체가 건강한 단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내 가정은 이 사요가 잘 실천되고 있는가? 어떤 집은 아버지의 권한만이 굉장히 강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또 어머니가 강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큰아들에게만 이렇게 편중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강교당은 어쩐가요? 한강교당 이 사요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는 이 사요정신이 얼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올해 나는 평등 세상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건지,
이것을 반주하면서 우리 신년법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루 잘 살려면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 제도를 이 네 가지가 실천되는 제도로 만들어야 되고 문화를 그렇게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풍토가 이렇게 바뀌어야 평등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사회적 불공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인류 불공. 그러니까 전 일체 유정 무정 이 우주 만유를 상대로 한 불공법이 사은이라면, 그 유정물 중에서도 사람에게 하는, 사람 상호 간에 하는 대불공법이 사요입니다. 그 말씀 금방 이해하셨어요? 이건 사람을 불공하는 법입니다. 세상을 고르게 하는 길 사요입니다. 오늘은 그 요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전을 차례대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은, 사요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원문을 세세하게 공부 함께 하시고, 오늘은 이제 신년법문에 그게 내주셨기 때문에 사요, 개요만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요가 뭐죠? 첫 번째, 자력을 양성하라는 것. 두 번째, 지자, 지혜로운 자를 본위로 한다는 것. 세 번째, 타자녀 교육. 내 자녀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네 번째, 공도자를 존숭하자는 겁니다. 회보 본문 한번 보시죠. 회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전 인류가 잘 살기로 하면 이 세상이 골라져야 할 것이요, 세상이 골라지기로 하면 사람이 먼저 자력을 세워야 하고 배워 알아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며, 공도주의를 실현하면 인류의 생활이 무의이화로 골라질 것이요, 또한 인류의 생활이 골라지면 교육이 골라지고, 교육이 골라지면 지식이 골라지고, 지식이 골라지면 인류의 인권 또한 골라져서 자연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전반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밭 하나 고르고 산 하나 고르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방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이 세계를 균등화하는 대불사야말로 오랜 역사를 두고 작업하여야 할 것이니,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주인이 되어 서로 권장하고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입니다. 세계가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남녀 차별이 없고 일체 모든 인권 차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이 많이 없어졌죠. 요즘은 여성 우위다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적으로 내려온 그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부교무 때만 해도 이렇게 대종사님이 가르쳐도 교당에서도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교무가 둘이잖아요. 그러면은 후배 교무가 와도 여자 교무는 주방에 가서 밥 하라고 시키고요, 남자 교무는 청년법회 보라고 해요. 저는 동기하고 같이 산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동기하고 산 남녀 교무님들이 여자 교무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교감님이
맛있는 걸 자꾸 남자 교무 앞에다 갖다 줘요. 그런 어른 계셨어요. 제가 이제 열받아하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깨어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들은 멋이 좀 부족해가지고 안 챙겨주면 못 먹는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앞에다 끌어다 줘요.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 70년대, 60년대 뭐 이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남녀 인권이 평등한 곳의 제1 단체가 어딘지 알아요? 원불교였어요. 이대 여성학과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한 것이 그랬어요. 그런데 후에 한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그 등위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종법사도 선출되면 여성 종법사가 되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교정원장도 되잖아요. 그동안 교정원장 두 번인가 하셨죠. 이렇게 하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순위가 떨어졌어요. 결혼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 때문에. 남자 교무님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성 교육자는 아직은 그때는 안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그 인권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그 결혼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제 지금은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른들은 그러셨어요.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은 남녀 똑같이 결혼도 다 허용되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토로는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게 잘 먹히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원기 100년이 넘으면서 그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됐죠. 우리 교도님들은 그 용납이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 용납하셔야 됩니다. 여성 교육자 결혼해도 용납하셔야 됩니다. 아마 점점 더 의식이 깨어지고 선진화되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본의로 하는 가정에서도요. 부부 중에 경제력이 약한 사람은 그 권한이 좀 약합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그런 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자령 양성을 조목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고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신 거예요? 100여 년 전에 한 법문이에요. 이게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요. 또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남녀 동등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력이 없으면요 권한을 뺏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제의 그 치하에 있었어요? 우리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우리의 고유 권한을 뺏긴 겁니다. 이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자력이 없으면 자신의 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 평등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집은 어쩌는지. 자력은 세 가지 방면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뭐예요? 정신의 자주력이 있어야 된다. 육신의 자활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의 자립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신, 육신, 물질 간 자력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력이 되려면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경제 자립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의 자주력이 없으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친한 친구한테도 당하잖아요. 육신의 자활력이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력 양성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보면 완전한 자력 양성은 나의 자력을 양성하고
무자력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골라지죠. 노인이나 어린이나 병든 사람 외에는 의례 생활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력양성 정전에 밝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지자 본의. 좀 어렵죠? 지자는 이때 지혜 지자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을 표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중심에 둔다. 근데 늘 한 사람 지혜로운데 그 사람을 늘 어느 때나 그 사람을 표준으로 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분야에 구할 때, 그 분야를 구할 때 그 분야에 지혜 있는 사람을 표준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 집에 아버지가 권한이 세다고 주방에 가서도 아버지가 권한이 세면 안 되겠죠. 주방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표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주방 일을 잘 못해.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교당회에서 교리 공부하면 누구 중심이에요? 이 마음 공부하면 이제 교무님이 중심이 돼요. 아, 그런데 저 주방 가가지고도 교무님 권한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야를 구할 때 그 분야에 지혜 있는 사람이 표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식이 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평등이 된다. 지자와 우자는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지자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자를 본의로 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그 구성원들의 지식이 함께 발전해서 지식 평등을 이룹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타자녀 교육. 이 좀 이제 그 당시 대종사님 당시 때 표현이 타자녀 교육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문명을 촉진시키고 모두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려면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야의 지혜덕상이, 반야의 지혜가 원래 있습니다. 갈마 있습니다. 설사 지금 IQ가 아주 낮다 하더라도 근본, 그 사람의 근본에는 반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도록 해내느냐, 이것의 근본에, 그 근본에 교육이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발현시키는 그 기본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타자녀 교육의 핵심은 내 자녀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는 내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양자를 들여서라도 내 자녀를 가르쳤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녀, 남의 자녀 구분 없이 다 고르게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문명이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일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가난할 때는 그 개인이, 이제 국가가 다 교육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사립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국가가 많이 발전하니까 사립학교가 하고 있던 그 권리를 국가가 많이 이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제 저희는 그런 일에,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저희 같이 이제 그 일에 직접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일에 합류를 할까요? 교육 사업에 기부도 하고 장학금도 내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이 평등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공도자 숭배. 공도자란 말은 공도를 실천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공하는 사람이 공도자입니다. 공도 정신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은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정신 이 말입니다. 그거 어렵겠죠? 올해는 침묵을 하리라 이렇게. 공산주의는 공유재산을 주장해요. 사적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되려면 공도 정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인류의 정신이 이렇게 말하자면 높아져야 이 공도 정신을 실현하게 돼요. 공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대아, 큰 나, 큰 살림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공도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존숭하는 풍토를 만들자. 이게 공도자 숭배예요. 근데 이제 숭배 그러면 요즘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남지구에 왔잖아요. 원남지구는 지구 연대 사업이 은혜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공도 일을 하는 사람, 맞아 공무원들 뭐 또는 소방원이나 이제 저희는 원남교당은 서울대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의료진과 간호사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커피차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는 이제 어디 우리 동작구청에서도 한번 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남지구가 하는데 이렇게 차에다가 커피 잔에다가 공도자 숭배했더니 공도자가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공도자는 이런 것이 공도자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숭배한다 그러니까 그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공도자 숭배를 빼자고 해서 뺐답니다. 빼고 자그맣게 우리 거기다 공도자 숭배라고 썼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를 하던데 이제 이 숭배라는 단어가 주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드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못 바쳤다 할지, 과거에 6.25 때 많이 희생됐다 할지, 일제시대 때 맞으면 독립운동을 했다 할지 하면 그 후손들을 잘 받들어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공도자 숭배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제 사은 사요는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모두 인과법, 원인에 의한 결과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오겠죠. 원인에 의한 결과로. 그런데 내 개인보다 공도를 위한 일을 늘 실천하는 사람은 뭐가 오겠어요? 복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원리 속에는 인과가 바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도정신이 편만해져야 생활이 평등해져서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공도자를 존숭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생활 평등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고 지자를 본위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지식 평등이 이루어지고 각자가 다 자력을 양성하도록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자력이 양성되어서 인권이 평등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세밀한 내용은 이 다음에 사요를 공부할 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법문에서는 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력생활로 평등 세상의 기초를 확립합시다. 둘째, 잘 배우는 지혜의 빛으로 평등 세상을 열어갑시다. 세 번째, 모두를 잘 가르침으로써 교육 평등 세상을 열어갑시다. 네 번째,
공익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합시다. 이 네 가지를 올해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나는 이 신년법문을 받들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신정절 때 받들고 그냥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새해 실천할 거, 공부거리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것도 정하지만 이 사요를 실천하는데 나는 올해 무엇을 하나를 더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번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나는 이제 이 네 가지를 다 해도 되고 네 가지 중에 난 네 가지 다 못 하겠다. 한 가지 자력 양성 중에 무엇을 밥은 내가 차려 먹겠다. 집에서 꼭 차려줘야만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죠? 요즘은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시지만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올해는 내가 그럴 때도 내가 꼭 챙겨 먹겠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교육 사업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기부하겠다랄지 뭔가 실천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 마음에는 한강교당 밴드에 쭉 올리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무님이 신년법문 실천, 나의 실천 사항 뭐 해갖고 올리면 그 밑에 그 댓글에 쭉 올리시면 한강교당 밴드도 좀 활성화가 되고 제가 밴드를 보니까 올리시는 분만 열심히 올리시고 누가 거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 교도님 그냥 당분간 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늘 법문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안 봐요. 근데 그러려면 차라리 그걸 쉬고 한번 연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밴드에 들어올 것인지. 밴드를 안 보면 손해본다. 이런 일이 있어야 밴드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은 올해 유무념을 신년법문 유무념을 뭘로 정했구나. 이걸 다 좀 저로 공유하면 나는 미처 생각이 못했는데 나도 저거 실천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죠. 이걸 해서 혹시 단별로 뭐 하면 단별로 해서 올리든지 해서 밴드에 쭉 올리면 그거 보시고 우리 한강교당의 어떤 도반은 이걸 가지고 올해 실천하시는구나. 그렇게 좀 알고 서로 공유도 하고 하면 좀 더 실천하는 데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회장단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회장님도 그렇게 선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무님부터 먼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요를 실천해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